안녕하십니까. 유니뉴스의 이영아입니다. 한 주간 소식 브리핑에서 전해드립니다. 고려의 옛 왕궁터 만홀대가 600여 년 만에 남과 북에서 동시에 깨어났습니다. 14일 서울 고궁박물관을 시작으로 남북이 공동으로 발굴한 개성 만홀대 유물의 서울 개성 공동 전시회가 개최됐습니다. 공동 발굴한 유물은 하나일 뿐인데 어떻게 남북이 동시에 전시가 가능한 것일까? 답은 디지털 기술에 있습니다. 서울 전시회에서는 남북이 공동으로 발굴한 유물들을 3D 홀로그램으로 구현했습니다. 벽 전면을 활용한 이미지월, 머리에 쓰고 가상현실을 볼 수 있는 HMD를 통해 관람객이 만홀대의 발굴 조사 현장에 있는 것과 같은 효과도 볼 수 있습니다. 또 일제시대에 출토돼 우리 국립중앙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던 유물들도 한자리에 모았습니다. 개성 전시회는 개성고려박물관에서 진행되며 도자기와 접시, 막새, 잡상 등 100여 점의 만홀대 출토 유물을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남북이 공동 발굴해서 조사한 것을 함께 공동으로 동시에 전시한다. 그런 면에서 남북 교류 협력에 아주 중요한 이정표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부는 개성 만홀대 남북 공동 발굴 조사 사업 등 민족문화 보존에 기여하는 교류 사업을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오는 20일 시작되는 남북 이산가족 상봉 준비를 위한 선발대가 15일 금강산으로 들어갔습니다. 방태영 적십자사 실행위원을 단장으로 총 14명으로 구성된 선발대는 상봉 행사가 이루어지는 숙소와 연회장 등 시설을 최종 점검하고 상봉을 위한 시간 계획, 행사장 배치 등 세부적인 사항을 북측과 조율했습니다. 정부는 상봉 행사가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난 9월 말부터 금강산 지역의 제반 시설에 대한 개보수와 정비 작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경의선 남측 마지막 역인 도라산역이 통일과 문화회장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코레일은 14일 도라산역에 통일 한국의 염원과 메시지를 전하는 테마 공간, 통일 플랫폼을 만들었습니다. 이날 개장식에는 홍영표 통일부 장관과 요하임 가우크 독일 대통령, 최현희 코레일 사장 등 많은 인사들이 참석해 통일의 의미를 더했습니다. 한편 통일부는 도라산역 일대를 통일문화 스페이스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통일문화 스페이스에서는 미술, 음악 등 문화예술인들이 통일 관련 창작 활동을 장려하고 일반 국민들에게는 예술을 통한 통일 미래에 대한 긍정적 메시지를 전달하게 됩니다. 지난 13일 북한을 학문으로 연구하는 전 세계 학자들이 의미 있는 장소에 모두 모였습니다. 1박 2일간 특별한 장소에서 진행된 세계 북한학 학술대회, 강혜윤 아나운서가 그 현장을 찾았습니다. 1897년 평양에 문을 연 이후 지금은 서울에서 그 명맥을 잇고 있는 학교가 있습니다. 바로 지금 제가 서 있는 이곳 숭실대학교인데요. 이곳이 뜻깊은 이유는 120여 년의 역사 속에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평양 지역의 항일운동 중심지였던 숭실대학. 그러나 신사참배 강요로 자진 폐교합니다. 17년 후 서울에 다시 학교 문을 열었지만 그때는 이미 한반도가 남과 북으로 분단된 이후였습니다. 학교 재건 60여 년, 분단 70년이 된 올해. 지난해 숭실 통일리더십 연수원 개원을 시작으로 통일리더십 스쿨의 문을 여는 등 숭실대학은 역사 속 대학을 찾기 위해 통일 준비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오늘 이 뜻깊은 곳에서 통일과 북한을 이야기하는 세계 북한학 학술대회가 열렸습니다. 기존 학술대회와는 다르게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들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에서도 쉽게 접할 수 없었던 북한 애니메이션 작품이 눈길을 끕니다. 나야 계속 올라와. 이야, 이런데 하늘에서 밧줄을 내려보내줘. 우릴 살려줬으면. 누나야, 밧줄이 내려왔어. 하늘이 정말 우리 마음을 알아주는구나. 이놈들! 급한 때일수록 겁을 먹고 하늘을 쳐다볼 것이 아니라 자기 힘으로 뚫고 나가야 하거든.
그러면야 봄 따위가 담궈오겠니? 보통 이제 해와달이나 오누이 같은 경우에 이제 나무에 올라갔을 때 하늘에서 이렇게 밧줄이 내려오는 걸로 되어 있지만은 장수가 위에서 던져주는 이런 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이제 하늘에 기대해서 믿고 살아가지 말고 자기 문제는 자기가 해결해야 된다라고 메시지를 전달해 주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이런 영화를 통해서 민족문화에 대한 해석 차이를 남북한 사이에서 읽어낼 수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해석에만 있지 않습니다. 또 다른 작품 불씨를 찾은 아성녀는 최신작 중 하나로 북한의 흐름을 볼 수 있습니다. 북한에서 최근에 만들어진 아동영화 중에서는 수준이 가장 높은 컴퓨터를 활용한 3D이기도 하고요. 2014년도에 있었던 평양영화 축전에서 구동상을 받은 북한의 대표적인 애니메이션이고 최근의 트렌드를 보여주는 작품이기도 해서 선택을 했습니다. 내용을 보면 이제 인류가 불씨를 발견해야 되는 얘기를 담고 있는데요. 이제 뭐 하늘에서 주는 불씨가 아니라 그 불씨를 찾기 위해서 산으로 올라갔고 결국은 이제 돌이 부딪히면서 불꽃을 일으킨다라고 하는 과학적 원리를 위해서 불씨를 찾아냈었던 이런 이야기를 담고 있기 때문에 우연이라든가 하늘로부터 뭔가를 기대하지 말고 자기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정신을 가져야 한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작품입니다. 한편 이번 학술대회에는 그동안 논의되지 않았던 다양한 분야의 연구 발표가 있어 눈길을 끕니다. 또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보건 쪽의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다는 것이 굉장히 새로운 흥미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음악을 바라보는 또 다른 시각을 제안하는 연구자도 있습니다. 음악이 평면 이미지인 그 신문에 어떤 식으로 수록되고 그리고 그것이 의미를 어떻게 만드는가에 대해서 주목해 보고자 합니다. 국내 극장가를 휩쓸었던 흥행작부터 독립영화 그리고 다큐멘터리까지 다양한 방식으로 남과 북에 대해 이야기를 풀어놓은 감독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정작 제일 좀 친밀하게 지냈던 같이 김치도 나눠 먹고 그랬던 북한에서 온 학생들하고는 어떻게 인사를 해야 될지 굉장히 혼란스러웠다고 하더라고요. 이번 학술대회는 150여 명의 국내외 학자들 간 논의를 통해 북한을 좀 더 알고 분단의 장벽을 허무는 자리가 됐습니다. North Korea is presented as a mystery that no one knows anything about. You know, and that's part of what I'm saying in the paper I'm giving. But it strikes me, this is the second day here, and I think there's something, maybe 50 or more papers been given so far, that says that we do actually know quite a bit about daily life in North Korea, gender differences in North Korea, the issues that women face in North Korea, alongside the more usual approaches that talk about security and world peace and the issues of division. So, again, I'm pleased to be here very much. 가정에서 학교에서 배우지 않아도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고 부를 수 있는 곡이 있습니다. 바로 아리랑인데요. 아리랑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다목적 실용위성, 우리나라 최초의 필터 담배, 북한 최초의 자체 제작 스마트폰. 이들의 공통점은 바로 이 이름, 아리랑입니다. 아리랑은 남북 공통의 스테디셀러 브랜드라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도대체 아리랑이 뭐길래 우리는 이 이름을 이토록 사랑하고 또 부르는 걸까요? 아리랑은 이것의 노래입니다. 바로 울림. 아리랑을 누가 언제부터 불렀는지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매천야록이라는 책을 보면 아리랑에 대한 첫 기록이 나오는데요.
고종과 명성황후가 창덕궁에서 횃불을 밝히고 아리랑을 듣다가 명성황후가 무릎을 치면서 좋다 좋다 하더라. 하지만 아리랑이 우리 결의의 노래가 된 계기는 나운규 감독의 영화 아리랑이 상영되면서부터입니다. 일본 순사들에게 끌려가는 주인공을 바라보며 마을 주민들이 함께 아리랑을 부르는데요. 이것은 단순한 영화 주제곡이 아니라 일제에 대한 저항의 노래로 온 결의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아리랑은 이것의 노래입니다. 바로 열림. 아리랑은 경쾌하게 또는 애절하게 정드님의 떠나는 발길을 붙잡습니다. 이런 이유로 6.25 전쟁 동안 아리랑은 남북 병사들의 마음을 여는 심리전에 이용됐죠. 밤에 북한군을 향해서 아리랑을 불러주는 거예요. 우리 나님은 전쟁판에 갔는데 언제나 돌아와 자식을 볼까. 이런 슬픈 가사를 통해서 북한군, 중공군 앞에다가 음향으로, 노래로 공격을 하는 거죠. 그러면 나이 먹은 중국군, 북한군들이 귀순을 해오는 거예요. 휴전 이후 전장에서는 더 이상 아리랑이 울리지 않았지만 남과 북이 서로를 왕래할 때 빠지지 않고 연주됐습니다. 그 어떤 말보다도 먼저 남북 사람들의 마음을 열었던 곡 역시 아리랑입니다. 그래서 아리랑은 우리에게 이것의 상징이 됩니다. 바로 어울림. 남북 탁구 선수들이 한 팀이 되어 중국 선수들을 꺾고 우승하는 과정을 그린 영화 코리아. 이 감동적인 이야기는 1991년 세계 탁구 선수권 대회에 출전한 남북 단일팀의 실제 이야기를 재구성해 만들어졌습니다. 당시 남과 북의 선수들은 단일팀이라는 명목 아래 모였지만 그들 사이에는 만리장성만큼 넘기 어려운 장벽이 있었습니다. 바로 서로에 대한 이해였죠. 저희가 맨날 북한 생각할 때 좀 적대국 이렇게 생각을 했었잖아요. 다른 나라들하고 경기하는 것보다도 더 이제 치열하게 경기를 했었어요. 그렇게 경기를 하다가 갑자기 만나게 됐는데 그 친구들이 그냥 좋은 친구들 같은 그런 느낌으로 다가왔겠어요. 그렇진 않죠. 하지만 한 달 남짓한 합숙 훈련 기간이 지나고 남과 북의 선수들은 달라졌습니다. 너와 나, 남과 북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임을 느끼며 함께 노력했고 마침내 승리하는 그 순간에도 아리랑이 울렸습니다. 아리랑의 단가 합의는 1964년 동격올림픽에서 남북 단일팀 논의가 있을 때부터 합의되어 오던 사안이었습니다. 그리고 89년 세계 탁구 경기 대회를 앞두고 남과 북의 체육회담 대표들은 남북 단일팀 구성과 단가, 단기를 논의했는데요. 이때 북한에서 1920년대 아리랑을 제안했습니다. 그것은 영화 아리랑의 주제곡인 본조 아리랑이었습니다. 누가 알려주지 않아도 한 목소리로 함께 부를 수 있는 노래. 남과 북의 경계를 넘어 한반도 방방곡곡을 울리고 우리의 마음을 열고 또 하나가 되어 어울릴 수 있게 하는 노래. 그래서 우리는 아리랑을 끊임없이 부르고 또 부르는 것이 아닐까요? 오늘 유니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